안녕하십니까, 박영규 교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베스트 매니저 중에 배당주 투자 전문가인 최상현 매니저를 7사람의 베스트 매니저 중에 한 사람으로 꼽았는데, 최상현 매니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배당주 투자의 매력과 배당주 투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현 매니저의 양력은 여기 간단하게 소개된 것처럼 1970년생으로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쌍용화재에서 보험회사 자산을 투자하는 운영부서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루덴셜 운영을 거쳐서 현재는 베어링 자산운용에서 고배당 펀드의 책임 매니저 겸 또 주식운용 전체 본부의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당주 투자. 배당주의 매력은 무엇인가? 배당 수익이 있겠죠? 배당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주식 주가분의 배당 금액.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10만 원이다. 배당을 4,000원 준다. 그럼 4,000원 나누기 10만원은 4%가 되겠죠. 따라서 4%의 배당을 주는 이 현대자동차는 배당 수익률, 배당을 가지고 나오는 수익률이 4%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은행 이자가 1, 2%인 상황에서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투자 금액의 4%를 돌려받게 되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가가 10%, 20% 오르는 상황에서는 4% 수익률이 눈에 찹니까? 즉 바이오나 전기차 이런 데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주가가 화랑인장에서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가, 즉 성장주, 배당주는 굉장히 안정주식이죠. 그러나 주가가 화랑일 때는 성장주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성장 섹터가 관심을 받는 때는 사실은 돈을 못 버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수익이, 장밋빛 전망이, 매력이 어필되는 그러한 시황에서는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화랑이 지나가고 나면 이런 꿈에 대한 투자가 거품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렇게 되면 다시 지금 당장 안정적인, 사람들이 이제 붕 떴던 마인드가 땅바닥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 당장에 또박또박 이자 이상의 수익을 주는 배당주가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는 꾸준하게 배당 수익률이라는 걸 주기도 하고, 그러나 거품이 낀 시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지지만 시장이 횡보하거나 다른 종목들이 하락하는 장에서는 배당주의 매력이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배당주의 매력이 부각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서 배당 수익률만 수익이 아니라 배당주도 주가가 올라가서 주식에서 종종 기대 이상의 배당 수익률만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훨씬 높은 수익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당주라고 해서 끝까지 배당 수익만 얻겠다라고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고, 아까 얘기한 현대차의 주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가면 4,000원은 갑자기 4% 수익률이 아니라 2%짜리 수익률이 되죠.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다. 배당을 조금 줘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면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다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즉 주가가 배당에 비해서 적은 다른 종목을 골라서 또 투자하고, 그 종목의 주가가 올라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배당주 투자를 하면은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배당주 투자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해 주는데, 특히 같은 기업의 경우에 우선주 주가는 보통주 주가보다 싸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로서 우선주 투자가 더 매력적입니다. 앞서 얘기한 현대자동차 주가가 10만원일 때 현대자동차 우선주의 주가는 6만원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현대자동차 우선주 주가는 6만원 앞뒤를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요. 6만원에 4,000원 배당을 주면은 그건 4%가 아니라 8%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우선주 투자들이 종종 훨씬 배당주 투자로서 적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당 수익률을 볼 때는 우선주와 보통주를 비교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상현 매니저 같은 경우에 NC소프트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뒀는데, 배당 수익뿐만 아니라 실제 주가에서 큰 수익을 거뒀는데, 어떻게 해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느냐? NC소프트라는 회사가 배당을 늘려나갔기 때문에 이 종목에 투자한 거죠. 자, 2014년에 투자를 했으면 12만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자, NC소프트의 주가는 오늘날 얼마까지 올라갔죠? 100만원을 찍었었죠. 2020년 지금 10월 말에 80만원 정도 하지만 사실은 몇 달 전에는 100만원도 찍었었어요. 그러면 15만원에 투자했다면 75만원만 해도 벌써 몇 배입니까? 5배요? 뭐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이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이 회사가 배당을 늘려나갔기 때문에, 배당을 늘려나간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높여주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당
금액 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회사가 더 좋은 회사가 되고 그만큼 이익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만한 거죠. 그래서 배당 금액이 늘어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확실한 투자법이다. 왜냐하면 배당이 는다는 것은 그 기업의 이익이 확실히 늘어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거는 뭐 배당주라는 걸 떠나서 최상현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이 있는데 프루덴셜 자산운용의 투자 원칙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비교적 싼 자산을 찾아서 자기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 보유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주가보다 그 기업 핵심 가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따라서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과 핵심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런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매도 타임으로 생각하고 매도한다. 첫 번째는 매수에 대한 원칙이라면 두 번째는 매도에 대한 원칙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저평가된 자산을 핵심 가치를 보고 잘 고른다고 하더라도 잘못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몰빵 투자하지 않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개인이면은 너댓 종목 정도만 분산하면 되지만 펀드를 운영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의 다수의 돈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의 관점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상현 매니저가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의 기법은 첫째는 일반적인 재무제표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제공하는 리포트 외에 다른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본다. 더 많이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 추가적으로 보는 항목 중에 중요한 것을 최상현 매니저는 그 기업의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기업이 과거에 성공한 제품이 있고 시장에서 히트한 상품이 있거나 또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낸 적이 있다면 그 회사는 또 다른 걸 다시 한번 리피트 할 수가 있다. 새로운 성공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나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시장을 새로이 창출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데가 또 그걸 하더라.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 경영자가 이러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성공 스토리를 경영자 자신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회사는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다른 운용사나 매니저들이 강조하는 기업 탐방, 회사 방문이나 IR 정보는 최상현 매니저는 크게 중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 방문했을 때 외부인들이나 키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들한테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액면 그대로 다 믿기가 힘들다. 그리고 너무 빤한 얘기들을 한다. 이런 것이 최상현 매니저가 방문이나 IR 정보를 통해서 얻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는 하되 특별히 중시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기업의 히스토릭한 면, 여태까지 어떻게 성장해왔고 얼마나 많이 성공해 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성공도 해본 놈이 또 리피트한다. 뭐 이런 식의 관점을 최상현 매니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적정하게 사서 적정하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디가 저점인지를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충분히 싸졌을 때 분할 매수를 하고 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최고점을 찾기보다는 분할 매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편하고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더라 라는 게 최상현 매니저의 경험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성격적이에요. 분산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개인들의 경우에 한두 종목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승부를 보는 성격인지 아니면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는 성격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제 성격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파는 게 맞는지 또 적절하게 여러 날짜에 걸쳐서 여러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게 맞는지는 여러분들 성격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상현 매니저가 배당주 투자하는 분들에게 기업을 고를 때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경제 전망이나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시황 전망은 뒤돌아놓고 보면 잘 안 맞아요. 사실은 주가가 좋을 때 보면 각 회사 그 증권회사의 무슨 시황 전략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계속 간다는 얘기해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 조심하라고 그러고 뭐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하고 시장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전망도 따라가고 어쨌든 간에 뒷북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잘 맞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황 전망이나 경제 전망에 쓸려가기보다는 개별 주식이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냐 계속해서 이익을 낸다면 또 배당을 준다면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쉽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프로페서의 팁으로서 배당만큼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숫자도 주식시장에서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수업 시간에도 하는데, 왜냐? 배당을 잘 준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 기업이 이익이 난다는 소리예요. 이익이 나는 걸 나눠주는 게 배당이니까 이익이 없으면 배당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준다는 것은 이익을 잘 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 배당이 늘어난다는 건 성장성도 뛰어나다는 거니까 확실한 거죠. 두 번째,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요, 경영자가 그리고 그 기업이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을 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즉 이익을 대주주가 다 가져가고 경영자가 쓰기보다는 소액주주와 주주들과 나눠 먹겠다라는 태도가 일단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이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중에 상당히 많은 기업은 외국인들이 대주주인 기업들이에요. 왜 외국인들이 대주주인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냐면, 물론 서구 주식시장에서는,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이 이익이 났을 때 주주들과 나누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측면도 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그 이익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배당밖에는 별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익을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국부 유출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주주면 한국에 있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배당만큼은 확실히 주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한국 기업 평가나 쌍용 양회같이 외국인이 대주주인 회사들은 꾸준히 배당을 줘왔고 또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로서 적정한 회사로 종종 언급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배당주 투자는 시장이 성장하는 호황장에서는 다소 인기가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주고, 배당 수익률은 안정적이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죠. 분모인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 금액이 크게 안 올라가는 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럴 때 한 번씩 시세 차익을 먹게 되면 배당주 투자가 굉장히 짭짤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성격인데 안정되고 그러면서도 예상외로 가끔가다 짭짤한 수익을 주는 투자가 배당주다, 이게 내 성격에 맞는다 하면 배당주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